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해주는 자바스크립트 기능 중에서요, 스크롤 스파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크롤 스파이.html 페이지를 만들어 왔고요. 기본 구조는, 자, 기본적인 HTML 태그에 부트스트랩 CSS, 부트스트랩 이제 responsive.css, 그 다음에 jQuery,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js 파일 이렇게 인클루드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롤 스파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영역에다가 기본 레이아웃을 9대3 비율로 메인 이제 레이아웃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div 태그의 클래스는 컨테이너에 자식으로 div 태그의 row에 자식 태그로 div 태그의 span 9대 더하기 이제 형제 노드로 span 3로 이제 그 9대3 비율로 레이아웃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9대3 비율로 만들고, 여기는 그냥 실제 본문 영역이고, 여기는 사이드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문 영역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는 그냥 잠깐 본문 영역이라고 보고, 여기는 오른쪽 사이드바 영역으로 이제 잠깐, 사이드바 영역으로 잠깐 보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채워 넣을 텐데요. 예를 들면 스크롤 스파이로 해서 이제 본문 영역과 사이드바 영역을 이렇게 나눠서 모양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본문 영역에다가 좀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본문 영역을 제가 조금 크게 해놓고요. 본문 영역에, 그 다음에 사이드바 영역에 내용을 넣기 위해서 그냥 요만큼 이제 띄어쓰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영역에다가는 레이어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샵 섹션 섹션 이제 01부터 02, 03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만들 거냐면 3개를 만들 거고요. 섹션 한 3개 정도 만들 거고요. 그거에 이제 자식으로 제목과 내용을 이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h3 태그를 사용해서 영역 제목 여기가 영역 1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안 잡힐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p 태그를 사용해서 p 태그를 몇 개 5개 넣을 거고요. 그거에다가 채워넣기 로렘 입숨 채워넣기 텍스트를 한 5줄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가요? 자, 이렇게 꽉 채워서 넣을 거고요. 제가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다시요. 이렇게 채워넣기 텍스트를 쭉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넣기 텍스트를 넣는데 영역 3 1 여기가 1인가요? 영역 요 제목은 안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잠시만요. 여기가 1 섹션 01 영역 1 그리고 채워넣기 텍스트 한 5줄 섹션 02 영역 2로 잡고요. 그 다음에 섹션 03에 영역 3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워넣기 텍스트를 한번 쭉 넣어봤어요. 제가 지금 요만큼 만든 거죠. 요만큼 섹션 1, 섹션 01, 02, 03 이렇게 채워넣기 텍스트를 쭉 넣었어요. 그냥 아무 이제 의미 없는 거.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 자, 이렇게 영역 1, 영역 2, 영역 3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맞죠? 이렇게 영역 1, 2, 3 이렇게 3개의 영역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자, 영역 1, 2, 3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섹션 01, 02, 03 이렇게 영역 1, 2, 3을 만들었으면 굉장히 스크롤이 많이 되죠? 네, 스크롤 많이 되는데 요 스크롤에 이제 영역 1 클릭했을 때, 영역 2 클릭했을 때, 아니면 스크롤 할 때마다 이제 영역을 표시해주는 스크롤 스파이를 한번 여기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역 1, 2, 3 세 가지 영역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자, 그러면, 자, 이 모양에서, 자, 상단에 내비게이션을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내비게이션을 한번 먼저 줄게요. 그래서 제가 상단 태그에다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div 태그의 클래스는 컨테이너로 div의 점 클래스로 뭐 이제 요 안에도 넣어도 되는데 그냥 따로 이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v 태그에 그냥 스판 12칸으로 꽉 채워서 넣도록 할게요. 이제 거기다가 일단 요거 이제 모양 만들었고 여기다가 꽉 채운 영역에다가 내비게이션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iv에 내부 바를 하나 추가할 거고요. 그거 밑에다가 div의 내부 내비게이션 내부 바 대시 이너 넣고요. 그 안에다가 a 태그를 하나 이제 a 태그의 텍스트는 데모 a 태그의 텍스트는 데모로 하나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더하기 ul 태그의 클래스는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자식으로 li 태그의 자식으로 li 태그를 몇 개? 한 3개 넣고 자식으로 a 태그의 텍스트는 영역 달러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탭 잠시만요. 여기가 괄호가 빠졌죠? 탭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영역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각각의 영역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거 이제 ul 태그 밑으로 좀 내리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 방에서 내비게이션의 그 특징은 내비게이션 바고요. 상단에 붙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었던 내부 바에 대시 픽스드 탑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스크롤 스파이 데모 붙이고요. 샵 붙이고 자 얘는 제목으로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클래스 a 태그 클래스는 이거 브랜드를 빼먹었네요. 브랜드 주고 그 다음 내비게이션 주고 섹션 여기다가는 값을 제가 입력을 안 했는데 자 어디 갔죠? 값을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 샵 섹션 대시 010203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잠깐 보면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목 메뉴들 해서 영역 1 여기죠. 영역 2가 섹션 02 섹션 다시 02가 아니라 다시를 빼야 되겠네요. 섹션 01, 02, 03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새로 고침하고 진행시켜보면 섹션 01, 02, 03인데 이렇게 이제 약간 위로 올리네요. 올라가네요. 그래서 여기인데 02 여기 03 이거 이제 요만큼 사이즈가 있어서 그렇죠. 여기 사이즈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바디 태그에다가 데이터 대시 오프셋 값을 주고요. 얘를 한 넉넉 잡고 70으로 잡아볼까요? 그러고 나서 새로 고침하고 다시 제가 섹션 01 그래도 밀리네요. 02, 03 그리고 얼마를 줘야 되나? 한 100 정도 줘볼게요. 오프셋을 그래서 02 그래도 밀리네. 조금 요 이제 요 사이즈만큼 03 여기 영역이 어쨌든 이제 하는데 01, 02, 03 이렇게 이제 해당 영역을 보이게 이렇게 한번 이제 줘봤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잠깐 이제 그냥 이제 모양을 좀 그냥 화면에 보이는 게 좋기 위해서 스타일을 줘서요. 바디 태그에 마진 탑을 한 4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새로 고침 이제 요만큼 이제 보이고 자 영역 1 영역 2 요거는 잠깐만 영역 3 요거를 제 왜 못 맞출까요? 영역 3
여기인데 데이터 대시 오프셋을 40만 줘볼까요? 뭐 요런 거는 뭐 시행착오법이니까요. 예, 시행착오법이니까 영역 1, 영역 2, 영역 3인데 위로 밀리네요. 이제 요만큼 요 오프셋만큼 보이니까 데이터 대시 오프셋은 조금 이따 적용할게요. 아직 스크롤 스파이 적용하지 않았죠?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모양 이렇게 한번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요 내용을 좀 이따 수정할 거예요. 영역 1, 영역 2, 영역 3에 따라서 이렇게 스크롤이 쭉 되죠. 이제 메뉴는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요 스크롤이 영역 1일 때는 영역 1이 선택된 상태로, 영역 2가 오면 영역 2가 선택된 액티브한 상태로, 영역 3으로 오면 영역 3이 액티브한 상태로 이제 표시되는 기능을 구현을 해. 이제 상호 연동, 요 스크롤하고 요 이제 내비게이션 바하고 상호 연동하는 기능을 구현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이제 기본적인 모양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뭐에서 제공해주는 bootstrap.js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스크롤 스파이 기능을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바디 태그라든가 뭐 div 태그 같은 해당 영역에서 특정 영역에서 스크롤 스파이를 구현하고 싶다. 지금 우리는 바디 태그겠죠. 그럴 때는 데이터 대시 애트리뷰트를 사용해서 이제 구현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대시 스파이랄 이름의 커스텀 애트리뷰트에다가 스크롤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대시 타겟이란 이름의 이제 커스텀 애트리뷰트에다가 중요한 거는 얘네들 요거 이제 요 내비게이션 바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내비게이션 바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요거에 대해서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얘 이제 그 메뉴를 묶고 있는 전체를 묶고 있는 거 뭐야? 내비게이션 내부 바잖아요. 요거를 요 값을 카피해서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스크롤 스파이가 적용이 돼요. 그러고 나서 새로 고침하면 됐고요. 영역 1, 영역 2, 영역 3은 이제 기본 메뉴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이제 스크롤이 3영역이고요. 위에 잘 보시면 영역 2로 넘어갈 때는 영역 2가 선택된 상태로 보이고요. 영역 1이 선택이 되면 영역 1이 선택된 영역부터는 이제 영역 1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현재 영역 1이죠. 영역 1에서 영역 2로 넘어가는 순간에 요거 얘가 액티브 되는 거 한번 보시고요. 영역 2로 넘어가는 순간에 액티브 되죠. 근데 요 차이점이 약간 차이점이 있잖아요. 영역 2가 보이자마자 가서 보이는 게 아니라 요만큼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거는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데이터 대시 오프셋을 조금 이제 그 시행착오법으로 이제 조절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보면 자, 위에서부터 새로 고침하고 영역 새로 고침하고 제가 스크롤바 올리고 영역 1, 영역 2 되죠? 이제 텍스트 보이죠? 한 50 정도 줘볼까요? 50 정도? 뭐 이거는 뭐 시행착오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환경에 맞게 조금씩 조절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영역 2가 오자마자 좀 낮죠? 50 정도 주니까 이제 지금 제 환경에서. 그 다음에 영역 3이 딱 걸리면 영역 3 제목이 딱 걸리면 바로 가죠. 요 정도. 자, 이렇게 해당 영역에 스크롤하고에 맞게 이제 상단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동적으로 해당 영역의 스크롤 스파이. 그래서 스크롤을 잡아내는 거죠. 스크롤 영역에 맞게. 자, 요런 기능이 바로 뭐다? 스크롤 스파이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대시 스파이, 데이터 대시 타겟, 데이터 대시 오프셋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거에 맞게 이제 얘 내비게이션 영역과 내부바, 요 CSS 클래스 이제 내부바 이제 근데 요거는 참고적으로 내비게이션 바인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점을 찍어서 해당 CSS 클래스의 이름을 이제 직접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제 요거 자체만 했을 때는 뭐 이제 크게 문제 없는데 나중에 하나 더 이제 같이 이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앞에다 점을 붙일 거고요. 이렇게 조금 낫죠. 자, 그 다음에 사이드바하고도 한번 연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 사이드바 영역에다가 자, 여기다가 만약에 자, 내비게이션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v 태그에 div의 클래스는 내부 바라 이제 div 태그에 점 내부 바라고 두고 그거에 ul 태그를 두고 ul 태그의 클래스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필로 만들 건데 그 안에 li 태그를 몇 개? 3개. 그거 안에 a 태그를 놓고 a 태그에 href는 이제 뭐죠? href는 섹션 01, 02, 03이니까 그 다음에 a 태그에 텍스트는 영역 이제 서브 메뉴 이런 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역 1, 2, 3 1, 2, 3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른쪽 영역이니까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내비게이션 필로 이제 잡아주도록 할게요. 내부 대시 필스로 잡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대시 스택으로 이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주고 같이 적용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 고침하게 되면 자, 오른쪽에 영역인데 내비게이션 바로 돼가지고 내부 바로 두지 말고 제가 그냥 새로운 CSS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그냥 더 스크롤 스파이라고 이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새로 고침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됐죠. 그럼 요거랑 연동을 시킬게요. 이건 이제 요 기능 자체는 연동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한다? 사이드바 영역에다가 제가 요거를 이제 연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더 스크롤 스파이라고 이제 CSS 전체를 묶어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얘도 내비게이션 해도 되는데 내부바 해도 되는데 요거를 그냥 이제 더 스크롤 스파이로 하나 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요 용도로 하나 더 주고요. 요걸로 줄게요. 내부바 대신에 그냥 더 스크롤 스파이로 전체를 한꺼번에 다 바꿔줬습니다. 그럼 새로 고침하면 일단은 스크롤 오면 영역 1, 영역 2 잘 되죠. 영역 3은 잘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사이드바도 줘야 되는데 사이드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어떻게 돼요? 스크롤 내리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맞죠? 그럼 올라가 버리면 이제 표시가 안 나잖아요. 저 위에서 어떻게 바뀌는데. 그래서 추가적인 CSS 클래스를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바 부분에 이제 에서 내비게이션 UL 태그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CSS 클래스를 affix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affix affix라고 발음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요. 올리면 어떻게 돼요? 고정되죠? 이렇게 사이드바 영역이 요 내용이 고정되죠. 얘까지 같이 주려면 위에다 주면 되겠죠. 얘까지 같이 주면 여기다 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여기다 주면 되는데 일단 요 영역을 따로 그냥 하나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영역만 해서 affix 줘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이 어떻게 돼요? 영역 이제 스크롤 내리면 영역 1이죠. 여기 그러면 위에 내비게이션 이제 내부바도 그렇고 내부바 이제 내부 대시 필스도 그렇고요. 영역 1, 영역 2, 영역 3 이런 식으로 어때요? 영역 1, 2, 3 이제 이렇게 오른쪽 영역도 위에 있는 영역도 마찬가지고 오른쪽 영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스크롤 스파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단 메뉴하고 어떤 이제 본문의 내용하고 마찬가지로 사이드바라든가 사이드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키고 싶다. 이 고정시키는 거는 affix라는 이름의 CSS 클래스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크롤에 따라서 해당 영역에 따라서 이제 메뉴라든가 서브 메뉴를 어떻게 한다? 액티브한 상태로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자 한다. 굉장히 유용한 거죠. 여러분들 영역 2, 영역 1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이제 해당 영역으로 이제 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얘네들이라는 거죠. 얘네들 이렇게. 자, 이런 거를 스크롤 스파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크롤 스파이를 적용하는 방법은 이제 특정 영역을 이제 감싸고 있는 이제 클래스 영역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더 스크롤 스파이로 제가 두 군데 만들었죠. 여기하고 상단 메뉴하고 서브 메뉴를 더 스크롤 스파이로 묶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 메뉴는 이제 affix를 하나 더 추가했고요. 그 다음 기본적인 거는 데이터 대시 스파이, 타겟, 오프셋 정도를 여러분들이 섞어가면서 얘네들은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스크롤 공식, 이거는 특정 영역,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약간의 그 이제 옵셋 값을 이제 변경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인 상단 메뉴하고 이제 통신을 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문 영역은 섹션 01, 02, 03 이렇게 3개 영역과 메뉴를 매치시켰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크롤 따라다니는 어떤 이제 그 기능을 구현해 주고 싶다. 이런 거를 구현해 주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스크롤 스파이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일반적인 웹페이지, 이제 뭐 블로그라든가 등등등, 아니면 서브 메뉴에 따른 이제 어떤 내용을 표시하고자 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컴포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뭐라고 한다? 부트스트랩 스크롤 스파이라고 한다. 자, 됐죠? 몇 가지 이제 스크롤 스파이 적용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앞서서 배웠었던 내용을 더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스크롤 스파이 적용하는 것 자체는 간단하다는 거죠. 그냥 요것만 이해를 잘 하고 계시면 된다는 거.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스크롤 스파이를 이제 웹페이지에다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